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20대 젊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군 복무 중에 점액변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점액변이 나와서 중소병원에서 내시경을 해보고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칼프로텍틴이 1026점이 나왔다네요. 양방병원에서 치료 중인데도 다시 점액변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4년 12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아사콜을 하루 6알, 아사콜 자약을 하루 한 번 사용 중입니다. 대변은 하루에 2, 3회 풀어지는 대변을 본다. 점액변이 있고 잔변감이 있다. 식욕도 양호하고 1인분 먹고 소화도 잘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약간 울렁거리는 것이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나이가 20대, 30대의 젊은 남자분들의 경우에 상부 소화기가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화는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가끔 헷갈리죠. 보통 상부 소화기 문제가 있는 여자분들은 나이가 젊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혹은 식사량이 적다거나 해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은 상부 소화기 문제가 있어도 원래 체력이 한참 좋을 때이고 운동도 많이 하는 경우에 소화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세심하게 진찰해야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체격도 좋고 운동도 하고 식욕도 좋고 1인분 다 먹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울렁거리는 것이 있다. 늦은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속이 울렁거리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잖아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위도 평소에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가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시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신경 도구로 작용합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이 신경 기능을 억제하면 휘청거리면서 제대로 못 걷고 말이 어눌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장 간의 운동이 저하되면서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속이 울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이 평소에 소화는 잘 되는데 가끔 울렁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 위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복진을 통해서 상복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복진이라는 것은 한의학의 4가지 진찰법 중에 하나죠. 팔에 동맥을 만져서 환자의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맥진이죠. 환자의 배를 만져서 환자의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복진입니다. 이렇게 복진을 해보니까 명치 바로 아래쪽과 명치 양측 늑골 하단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만져집니다. 전형적인 상부 소화기형의 복진 양상이죠. 그래서 환자가 소화 잘 되고 1인분 잘 먹는다고 했지만 상부 소화기형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환자가 혈변이 없다고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대변 자멸 반응에서 251점으로 양성 반응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변이 있는 겁니다. 혈변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혈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보통 양방병원에서 진단받고 양약을 드시다가 오시는 경우에는 제가 양약을 그대로 드시게 합니다. 양방병원에서 진단 받자마자 오셔서 아직 양약을 시작 안 하신 경우에는 양약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된다고 선택하시게 하죠. 그런데 양약을 복용 중에 오시면 보통 계속 드시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방진료를 받자마자 아사콜 먹는 약을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겨울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 갔다가 아사콜 좌약이 모자라서 좌약도 6주 만에 끊어버리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급격하게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양약, 한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양약으로 호전되지 않던 것을 한약으로 호전시켜 놓죠. 그리고 완전히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에 양약을 줄여서 끊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약을 얼마나 빨리 끊느냐가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을 얼마나 확실하게 잘 치료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환자는 제게 말도 안 하시고 아사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2025년 1월이 되니까 대변은 하루 한두 번 정상변을 본다. 늦은 아침 먹고 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 것 없어졌다. 속 울렁거리는 것 없어졌다. 스트레스 받고 소화 안 되는 것 없어졌다.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졌죠? 2월이 되어서 설사를 조금 했는데 전날에 보쌈, 김치, 계란 먹고 설사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치료가 잘 되다가 중간에 잠시 다시 설사를 하거나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 80% 정도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 환자분처럼 어떤 음식을 먹고 나빠졌는지 알면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빠지는 경우는 골치 아프죠. 환자는 자기 스스로 잘못 먹은 것이 없고 엄청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냥 증상이 나빠지면 판단하기가 많이 힘들죠. 2월 19일에 대변 검사를 해봅니다. 칼프로텍틴은 24점. 정상이고 2024년 12월에 자멸 반응이 251점으로 양성이었는데 2개월 만에 47점으로 음성이 되었죠. 대변에서 출혈되던 것이 없어졌네요. 4월에 대변 검사를 했는데 칼프로텍틴 34점. 여전히 좋습니다. 환자가 소화기 증상이 좋아졌어도 같은 약을 계속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환자의 복진이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증상이 다가 아니고요. 상부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명치 아래쪽을 눌러보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한약을 쓰고 증상이 개선되면 이렇게 아프던 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진을 해봐서 이 아픈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다 치료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겠죠. 그런데 5월 중순부터 다시 약간 변이 물러지고 혈변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첫 번째로 환자가 음식을 조심하지 않아서 나빠졌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을 6가지로 분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 원인이 딱 한 가지인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처방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의 처방으로 계속 치료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도 좋고 저도 너무 좋죠. 그냥 계속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약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통 원인이 3개나 4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5명이서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있겠죠. 그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1등이 없어졌어요. 뛰다가 그냥 집에 갔다고 합시다. 4명이 남았죠? 그러면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있을까요? 2등부터 5등? 아니죠. 1등부터 4등까지 있게 되죠. 원래 1등이 없어지고 나면 2등이 1등 되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제일 두드러진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두 번째 원인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시 나빠지게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원인 하나를 잡는데 다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뭔가요? 치료 초반 3개월 사이에 증상의 50% 이상 좋아진다 라는 것이죠. 치료 초반 3개월 사이에 50% 이상 좋아지는 환자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인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면 처방을 써도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없어요. 물론 원인이 빤하게 보이는데도 한약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늦어서 3개월 내로 호전이 없는 환자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도 좀 어렵죠.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한약을 오래 복용해야 좋아지는 환자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환자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환자는 한약이 맞으면 초반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져요. 그렇게 두 번째 원인이 있어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처음 원인을 잘 잡아냈기 때문에 다시 3개월 정도 잘 치료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초반 3개월에 50% 이상 호전을 보였던 환자는 적절하게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악화 과정을 못 참는 분들이 있죠. 한약으로 치료하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면
그걸 못 참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환자가 있어요. 하루에 10번 혈변 설사가 있었는데 3개월 치료 후에 5번으로 줄었어요. B라는 환자가 있어요. 하루에 10번 혈변 설사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설사가 1번으로 줄었다가 3개월째에 설사가 다시 나빠져서 3번으로 늘었어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3개월째에 B 환자의 호전도가 더 좋지만 실제로는 A 환자가 훨씬 더 만족하죠. B 환자는 불안하고요. 왜냐하면 A 환자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B 환자는 좋아졌다 나빠졌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거의 매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진료할 때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악화되기도 한다. 보통은 음식 때문이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그냥 나빠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증상을 잘 살펴서 치료해주면 다시 3개월 내로 대부분 또 안정된다. 원인이 여러 가지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고 반복되겠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요. 치료 3개월 만에 50% 호전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나빠져도 걱정하지 마시라. 적절하게 대응해주면 3개월 내로 다시 좋아집니다. 원인 하나를 제거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5월 중순에 다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경과를 관찰한 이후에 한약을 바꾸었습니다. 왜 빨리 안 바꿔주냐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증상이 나빠졌다고 바로 처방을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때문에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감기나 기타 스트레스 때문에도 증상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요소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처방을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맞는 처방인데 중간에 내가 모르고 음식을 잘못 먹고 악화되는 수가 있겠죠. 물론 환자들이야 일부러 나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없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나빠졌다고 바로 처방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나한테 맞는 이 처방으로 돌아오기가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처방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것이 제일 좋고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살펴본 다음에 처방을 바꿔줬더니 2025년 6월에 다시 대변 1회, 혈변, 점액변 없어졌다. 6월 4일에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58점 정상입니다. 다른 별일이 안 생기면 8월에 대장 내시경 해보고 치료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치염내인데 사실 중간중간 복잡한 일이 많았죠.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잘 판단하고 인내를 가지고 치료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